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은 2018년 디지털 카메라 그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본업이 회계사니까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겠죠. 특히 뭐 이미 2018년에 미러리스 판매량이 DSLR을 앞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지 또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그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핸드폰한테 다 역전당할 거고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이미 망한 시장이야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건 또 사실에 부합을 하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자기 의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본인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보지 않고 뇌피셜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데이터를요, CIPA라는 사이트에서 받아왔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 내에 있는 많은 카메라 제조사가 연합이 돼서 통계를 만들고 있는 협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 그 협회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전체 시장하고 반드시 일치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 제가 알기로 뭐 라이카라든지 이런 회사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과연 이 통계 자료가 과연 오류가 없이 다 완벽한 완전 무결한 자료인가 누락된 항목이 없는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자료면요 적어도 전체 모집단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단 이거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고요. 진짜 진리, 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보시면 일단 확실히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2003년도부터 이제 살펴보자면은 2008년 정도에 정점을 찍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최저점을 찍고 거기서 약간 반등했다가 올해는 살짝 또 내려와서 한 7.3조 원 정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요, 좌측이 이제 원화인데 저게 이제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그런데 저거 원래 데이터는 일본 엔화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고정 환율로 10배로 딱 때려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도별 데이터를 비교를 할 때 그 환율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환율 효과를 여기 적용하는 게 옳은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엔화면 보통 10배잖아요. 그래서 고정환율 10배로 때렸으니까 실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 금액이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이제 구체적인 얘기니까 이거 생략을 하고 그냥 대충 추세가 이렇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확실히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계속 하향세에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뜯어보면 사실 약간 좀 다른데 2003년도 즈음 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를 보시면은 최초의 풀프레임 DSLR이라고 하는 뭐 니콘 D1이나 캐논 1D 같은 거는 2000년대 초반에 거의 다 출시가 됐어요. 1999년, 뭐 2001년, 뭐 이 정도 안에 다 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쯤이면은 굉장히 초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DSLR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은 그 소형 똑딱이 카메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그 똑딱이 카메라도 점점 성장을 했고요. 또 DSLR도 점점 성장을 하다가 2008년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완전 이제 판매량이 점차 내려오기 시작하죠.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아이폰 3G가 출시가 됩니다. 아이폰 1세대는 물론 전에 출시가 됐지만 아이폰 3G가 2008년도에 나왔어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이폰 3G가 나온 이후에 똑딱이 카메라 시장을 보면은 아주 급격하게 몰락을 하고 있어요. 저게 2008년도에는 16조가 넘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2018년도에는 2조 원도 안 됩니다. 8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뭐 끝났죠 뭐. 그래서 저거의 판매 감소량이 디지털 카메라 전체 판매 감소량을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렌즈 교환형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렌즈 교환형 시장만 따로 보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딱이 카메라를 제외하고 DSLR이라든지 뭐 미러리스라든지 그러니까 고급형 카메라 렌즈 교환형 카메라 시장을 보면은 전체 카메라 시장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보면은요, 이게 점점점 올라가서 2012년도쯤에 정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다가 2016년에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어요. 물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은 계속 몰락하고 있는 추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 시장의 잠재적인 어떤 마켓 그 볼륨은요 한 5조 원대라고 봅니다. 2012년도에는 저렇게 훅 떴던 게 저때 정말 좋은 바디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캐논의 오막삼 같은 게 대표적인데 저 때가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데세랄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뭐랄까 데세랄만 사면은 뭐 카메라가 뭐 해가지고 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막 다들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요. 지금은 살짝 거품이 빠지긴 했죠. 거품이 빠졌는데 저 때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는 계속 거품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 이제 정말 데세랄도 시장이 침체해가지고 이제 끝나는가 보다라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2017년도에 반등을 했고 작년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유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5조 원대라고 보면은 거기서 놀다가 2012년도에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온 게 그 올바른 해석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렌즈 교환용 시장의 어떤 추세가 앞으로는 전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추세랑 거의 일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렌즈 교환용 카메라가 올해 한 2조 원도 안 되거든요. 올해는 똑딱이 카메라 판매량이 1.6조 정도였어요.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1.6조라는 것도 저 안에 보면 뭐 보급형 똑딱이라기보다는 그 고급형 똑딱이 있잖아요. 하이엔드 카메라가 불리는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캐논 1DX Mark III라든지 아니면은 소니의 뭐 RS100 시리즈라든지 이런 수동 카메라 기능이 담겨져 있는 카메라들이 남았기 때문에 또 걔네들은 나름의 쉐어가 있거든요. 핸드폰처럼 정말 그냥 뚝뚝대고 찍어대는 자동 기능이 강조된 똑딱이 카메라는 끝났지만 하이엔드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남아있고 또 액션캠 시장도 분명히 있고요. 저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시장이 저기서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볼륨이 감소하겠지만 1조 원대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할 거라고 보고요. 렌즈 교환형 시장도 5조 원대를 유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똑딱이 카메라 감소량이 떨어질 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볼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 맞을지는 뭐 두고 볼 일이죠. 네, 해서 이 렌즈 교환형 시장 안에 데이터를 좀 살펴보자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러리스랑 데스랄의 어떤 비율일 텐데 사실은 2011년도부터도 미러리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따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않았어요. CIPA에서. CIPA에서 미러리스랑 데스랄을 구분하기 시작한 게 2012년도쯤인데 그때부터만 보시면은 데스랄 같은 경우는 판매 금액이 한 번의 예비도 없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러리스는 그러냐? 아니요. 미러리스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일단 판매 비중을 살펴보시면은 미러리스가 이제 데이터가 처음 수집되기 시작한 2012년도에는 16.6% 정도였는데 그게 18%, 22.7% 점점 커지더니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47.8%예요. 거의 이제 절반에 왔죠. 2018년도에 미러리스 판매량이 데스랄을 능가했다라고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그 BCN이라고 일본 내 판매량을 이렇게 통계를 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카메라만 해주는 데는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전자기기도 같이 다루는 사이트인데 이제 BCN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 10월부터는 이미 미러리스 판매량이 데스랄을 능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러리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 글로벌한 시장을 보면은 아직은 미러리스가 작년 한 해 동안은 데스랄을 능가하지 못했다는 거. 하지만 제 생각에 올해는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과반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마저 할게요. 데스랄이 그러면 한물을 갖냐 고인물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죠. 그 2012년 정점 찍은 다음에는 줄줄줄 내려와서 지금 더 정점을 찍었던 2012년에 비교하면은 2018년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도 안 되죠 뭐. 절정기였던 2012년에는 6.3조 원 수준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조 원이니까 3조 원이면 뭐 2005년, 2006년 정도 판매량 수준이네요. 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상당히 까마득한 시절인 것 같은데 판매 금액이 시장이 그렇게 쪼그라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그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했던 2012년 경에는 1.3조 원 수준이었고 2018년 작년에는 2.7조 원이니까 2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그 올라가는 속도나 추세를 보면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은 판매 수량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는데, 저게 뜻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미러리스 초창기에는 판매량은 많은데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라는 말은 미러리스 개당 단가가 크지 않았다는 거고, 즉 값싼 보급형 미러리스만 판매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미러리스 판매 수량 자체는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데 판매 그 전체 금액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뜻하는 게 뭐냐면은 고급형 미러리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급형 미러리스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 똑딱이 시장과 더불어서 핸드폰 카메라한테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뺏기고 있는데, 반면에 고급형 카메라 시장이 증가를 하면서 저 전체 시장의 볼륨은 커지고 전체 카메라 판매 대수는 그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더 강화돼서 보급형 카메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 카메라 대수에서 많이 판매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막 크게 성장하는 느낌이 아닐 것 같고, 앞으로는 고급형 카메라 시장이 좀 더 성장하는 추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점 핸드폰 카메라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이폰 그 최신기기나 갤럭시 노트 최신기기를 사용하면은 상당히 아웃포커싱도 예쁘게 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게 계속 강화가 되면은 아웃포커싱 때문에 카메라 샀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테고, 그 다음에 뭐 노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보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카메라를 사는 사람만 남겠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구매력이 세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급형 시장만 좀 더 발전을 계속하고, 보급형 시장은 뭐 시장 전체에서 마켓 그 볼륨 자체는 상당히 가져가겠지만 성장률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된 2018년도 미러리스 판매량이 데스라를 넘었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된 원인, 일본 내 시장과 전체 글로벌 시장과의 좀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료를 보실 때 이런 거를 함께 보시면은 훨씬 더 그 잘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IP의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일본 내로 출고된 그 판매 금액이랑 다른 지역 판매 금액은 이 정도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이 전체 시장의 대략 한 12% 정도고요. 가장 큰 시장은 아시아 시장으로 34% 정도입니다. 저 아시아에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한국, 중국. 유럽과 미주는 한 25%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12% 정도 되는 일본 내 자료인 BCN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논하면 약간 오류가 있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일본 내에서 판매된 게 보면은 데스엘알이 가장 비중이 낮아요. 27.2%예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랑 똑딱이 카메라가 상당히 판매량이 많은데, 이거는 좀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시장인 게, 현재로서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종주국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독일이 과거 이제 라이카 생산하고 사이즈 생산하고 이럴 때는 독일이 이제 종주국이었는데, 지금은 네노라는 카메라 제조사는 다 일본 회사입니다. 캐논, 니콘, 소니, 뭐 파나소닉, 올림푸스, 또 뭐 있지? 후지 빼먹으면 안 되지. 뭐 펜탁스 뭐 등등 해가지고 카시오도 있고요. 일본에는 정말 카메라 제조사가 많고, 일본 내수 시장은 조금 특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카시오라든지 올림푸스라든 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림푸스 같은 경우가 미러리스 시장에서 굉장히 강자입니다. BCN 뭐 어워드 이런 거 봐도 올해는 조금 순위가 내려갔던데, 올림푸스가 전통의 강자였거든요. 캐논보다도 잘 팔렸어요, 올림푸스가. 그게 이제 아오이 유가 뭐 광고를 잘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 면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무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가벼운 카메라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보면은 똑딱이 카메라는 거의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34%나 팔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월드와이드하게 가장 많이 팔렸던 데스엘알이 비중이 가장 작으니까 일본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는 상당히 구조가 다른 유니크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이 일본하고 조금 비슷해서 유럽 사람들도 좀 무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랑 저기 아메리카인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저 시장 볼륨의 대다수겠죠. 저게 뭐 멕시코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아마 저 아메리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미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거운 카메라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이 특히 무거운 카메라 좋아하죠. 해서 아마 저런 마켓 볼륨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데스엘알 점유율을 이끌고 견인하고 있는 게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자, 기타는 뭐 너무 전체에서 볼륨이 작으니까 무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렌즈 교환형 지역별 판매 금액과 판매 비율로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러리스 판매량 비중이 58.7%로 저게 증가된 건 맞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한 12% 정도라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가장 비중이 높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45.6% 정도입니다. 즉 미러리스가 많이 팔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은 일본 시장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51.1%로 과반을 넘었고요. 반면 미주는 가장 비율이 적은데 43.3%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지역의 효과가 합쳐지면은 작년 한 해 동안 미러리스의 렌즈 교환형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47.8%가 되는 걸로 과반이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제가 단언하건데 무조건 과반은 넘고요. 거의 60% 육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금 비중을 보면은 38.3에서 47.8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게 내년에는 한 58%나 6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작년 2018년 12월 한 달 동안의 데이터인데, 이 한 달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요, 전 지역 고르게 다 과반을 넘겼어요. 이제 왜냐면 작년 12월 정도면은 캐논, 니콘, 소니에서 모두 다 풀프레임 미러리스도 출시가 되었고, 또 1인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캐논의 M50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고 일본 내에서도 많이 팔렸고요. 제 기억에 일본 전체 시장에서 한 17% 정도가 팔렸던 것 같아요.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출시돼서 고급형 카메라가 많이 나온 것도 한몫을 했고, 또 1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 촬영이 쉬운 미러리스 카메라가 많이 보급된 것도 한몫을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이르러서는 많은 지역에서 미러리스의 점유율이 60%가 넘겼어요. 이제 6대4 정도로 역전이 된 것이죠. 작년 12월 데이터가 이 정도 수준인데,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도 60% 넘었다는 게 고무적인데, 아시아 시장이 가장 크잖아요. 실제로 2018년 12월에 미러리스 글로벌한 점유율은 61% 정도였어요. 아시아랑 비슷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6대4 정도로 미러리스 역전을 할 거고요. 그 후년 2020년 정도에는 7대3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추월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시간이 더 지나서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DSLR 판매량이 정말 급감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은 그래요. 지금 추세를 보면 그렇게 예상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보기엔 크게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볼륨이 점점 감소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감소할지는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2012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것은 사실이나 2016년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 이후에 계속 어느 정도 시장 볼륨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렌즈 교환형 시장이 5조 원대 시장 규모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이 시장이 고꾸라진 이후에 대부분은 뚝딱이 카메라의 어떤 판매 금액 감소였는데, 이제는 뚝딱이 카메라의 어떤 판매 비중이 엄청 적어졌고, 또 이제는 좀 바닥을 쳐가지고 판매량이 급감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체 디지털 카메라 시장 볼륨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예상이고요. 두 번째, 렌즈 교환형 시장에서는 미러리스가 작년에는 데스LR을 이제 추월하지 못했지만은 작년 12월만 보면은 60%가 넘었고 2019년에는 무난하게 60% 정도로 데스LR을 역전할 것이다. 즉 골든 크로스는 올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 카메라 시장이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물론 이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 추세를 보자면은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요, 판매 금액이 떨어지는 비율보다 판매 수량이 떨어지는 비율이 더 가팔라요. 아까 미러리스 시장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은 판매 수량 대비 판매 금액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 개당 단가가 좀 더 비싸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뚝딱이 카메라 시장이 멸망하고 있는 게 원인이고, 뚝딱이 카메라 중에서도 비싼 하이엔드 시장만 지금 살아남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렌즈 교환형 시장 자체에서도 보급기 판매량보다는 고급기 판매량이 좀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전체 시장에서 보급기 시장 비중이 낮냐? 그건 아니고요. 보급기 시장은 지금도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이 있잖아요. 보급기 시장이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고급기 시장이 좀 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좀 더 미래가 되면
이런 풀프레임 이상의, 즉 중형 카메라 시장도 볼륨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게 비싸가지고 도저히 뭐 살 수 없는 금액이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저렴해질 예정이고요. 실제로 후지에서 상당히 저렴한 중형 카메라를 내기도 했고요. 그런 시장도 점점 성장을 하면은 조금 더 고급, 조금 더 비싼 카메라 시장이 새로 이머징 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로는 대체될 수 없는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을 보고 이런 카메라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